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돈이 있다. 예민수의 경제책방 예민수입니다. 투자자라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책 제목이 바로 투자에 대한 생각인데요. 투자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따라 하다가는 수수료 내기 바쁜데요. 이 책의 저자는 하워드 막스라고요.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설립자이고 대표인데요. 아주 정말 이 책에는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저자가 하워드 막스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생각한 이야기, 그때그때 시장 상황과 맞춰서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쓴 글인데요.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비정기적으로 매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메모 형태로 적어서, 메모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레터, 편지 형태로 적어서 주주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공개하는데요. 이건 이제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한 거죠. 지금도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하워드 막스의 과거의 이 투자 메모 내용들이 쭉 적혀 있고요. 최신판도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박사님. 홈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책을 왜 사봐? 네, 홈페이지 그게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하워드 막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글을 메모를 몇 개 올렸어요. 자기 홈페이지에다. 저도 이제 일부러 찾아보기도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왔는데 불확실성이 있는 거는 맞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부정적인데 투자자들은 충분히 주식이 싸졌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주식을 이제 사볼 만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가진 돈을 다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주가가 더 내려가면 더 많이 사라.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전설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책은 투자에 대한 하워드 막스의 생각을 20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읽다 보면 주옥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가치 투자하는 분들은 꼭 읽어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오소독스한 정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있고, 가치 투자의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거기서 좀 더 유연하게 하는 투자자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치 투자자를 하워드 막스도 이제 후자에 속해요. 기본적으로는 가치 투자자의 그 전형을 따르면서 자신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주식시장에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규칙을 실천하려면 싸게 사야 되는데 싼지 비싼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건지 할인돼서 이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사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치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재 가치다. 내재 가치. 내재 가치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다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근거들, 가치를 내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산 가치, 그죠? 그다음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수익 가치,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이런 게 확실한 근거예요. 정확한 내재 가치 없이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희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일 뿐이다. 근거가 약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주식을 사서 오랜 기간 보유하는 거다. 믿음이 있으면 오래 기다릴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남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군대가 20개월, 22개월이 아니라 더 길어도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린다는 거는 신뢰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 같아요. 인간 간의 관계도 약간 좀 배신당한 것 같고, 직장에서도 그럴 줄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가치 투자자들은 그게
가치, 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를 알았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가격인데, 가격과 가치, 가치와 가격. 투자는 가격과 가치의 줄다리기거든요. 이 밀당이에요. 어쩔 때는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가격도 높아버리면 별로 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가격이 저평가돼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가치 투자자에게 있어서 투자의 시작은 가치일까요? 가격일까요? 가치라고 생각되겠죠. 당연히 가치 투자자들은. 그런데 하버마트 막스는 그렇지 않고 투자의 시작이 가격이어야 된다. 가치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신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가치 투자자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비싸게 사면 소용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리까리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비싸게 사고도 나쁜 투자가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고 충분히 싸게 사고도 좋은 투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은 없다. 뭐 말장난 같이 뭐라는 거야 이게 뭐. 그러니까 요점은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리까리아인 좋은 기업이 꼭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가 안 싸면 투자로서는 그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고 좋은 주식이 좋은 기업이지 왜 달라요? 가치는 물론 중요하지만 접근 자체는 가격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식은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팩트가 있다고 요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팩터가 어떤 자산을 살 거냐, 언제 살 거냐, 언제 팔 거냐. 이 세 가지에 사실 모두 귀결된 거예요. 가치 투자자든 모멘텀 투자자든 모든 투자자가 장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자산을 살 거냐는 이미 더 이상 논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좋은 주식이니까. 그죠? 뉴스에 따라서 남들이 사니까 이런 건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주식을 살 건지는 이미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언제 살 것이냐를 싸게 잘 사기만 하면 언제 팔 것이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위험이죠. 위험. 투자자들은 투자하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무슨 뉴스가 있지? 이 기업은 어떻게 돼? 뭐 그다음에 얼마에 사지? 언제 팔면 돼? 이런 생각하지. 주식을 사면서 자산을 사면서 이 자산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거지? 다른 자산과에서 위험성이 많은가 적은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초보 투자자들은 더 그래요. 근데 이 전문 투자자들에게 늘 얘기해 보면 네가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 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은 가면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이 다음이 벼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절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뭔지 개념 정의를 하고 지금 들어갈 때가 위험이 높을 때냐 낮을 때냐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험은 뭐냐면요. 위험이 뭘까요? 최 PD. 위험이 뭐예요? 투자하면서 잃을 수 있는 위험 요소? 네, 위험 정의하다 보면 위험이라는 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잃을 수 있는 가능성,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근데 투자에서 재무학이나 학교에서는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위험은 변동성이라고 정의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은 위험이 큰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5만 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6만 원 갈 수도 있고 한 7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떨어지면 5만 원짜리가 4만 원 갈 수도 있고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우량한 주식이 지금 5만 원인데 예를 들면 5천 원 가지는 않는다고. 만 원 가고 7천 원 가지는 않아요. 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험의 진폭이 그리 크지 않은 주식은 리스크가 적다고 보고요. 짝퉁 하나로 사성전자라는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사성전자는 되게 중소기업이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업황의 변동을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5만 원짜리인데 연초에 만 원 했던 게 지금 5만 원 됐어요. 그리고
이게 훅 어떤 재료에 의해서 훅 올라왔기 때문에 빠질 때도 확 빠져요.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만약에 10,000원짜리가 지금 5만 원 됐는데 신제품이 시장에서 안 팔린다, 잘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5만 원짜리는 다시 원래 가격 10,000원짜리로 쉽게 가요. 변동성이 크면 위험이 크고 변동성이 적으면 위험이 적다고 얘기를 해요. 하워드 막스 같은 이런 투자자들은 멍멍소리 하지 말아라. 학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위험이 무슨 변동성이냐. 최 PD 얘기한 것처럼 위험은 뭐예요? 내가 예측하지 않았지만 손실이나 상해를 당할 그럴 가능성 위험이잖아요. 그게 위험이지 무슨 위험이 변동성이냐. 또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엘로이 딤슨이라는 교수님은 위험이란 일어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보다 더 다양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바보겠어요, 그러면? 학자들은 왜 그렇게 그러면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했을까? 수치로 표현이 되잖아.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리스크를 숫자로 정의하고 싶었기 때문에, 숫자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베타값은 예를 들면 0.5다. 아까 얘기한 사성전자의 리스크 베타값은 0.8이다. 그러니 사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가 숫자가 적잖아요. 변동성이 적으니까 위험이 적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사실은 통계학에서 그 숫자를 가져온 거예요. 이 리스크란 얘기를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에 관한 연구나 책이나 이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워드 막스도 얘기한 게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위험을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쪽에 많이 베팅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CEO를 만약에 본다. 그 기업의 경영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나는 본다고 하면 경영자가 이상하면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는 투자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가치, 가격, 그다음에 위험 이런 단어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이제 하라는 게 하워드 막스의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돈 아깝지 않은, 야 구구절절 어떻게 이런 말을 쓸까, 정말 우리가 인사이트라 그러잖아요. 통찰, 해안, 시장에 대한 또 가치에 대한 투자 철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키워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